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이 대혼란기에 있죠.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어요. 주식은 이미 폭락하였고요. 부동산은 그나마 잘 버티다가 이제는 매수인이 사라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여기에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어젯밤에 제가 이게 환율을 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어젯밤에 환율이 21.5원이나 올라서 1326원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있는 기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정말, 야, 무슨 환율이 21.5원이나 이렇게 올라가냐. 지난번에도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하룻밤 사이에 16원이 급등하니까 정부에서 적극적 개입을 해서 그 다음날 환율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처럼 강력한 정부의 환율 개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환율이 22.5원이나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1320원을 돌파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 2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이야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3년 2개월 전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환율, 요 당시 환율을 말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환율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가격으로 환율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만큼 외환시장이 좀 크게 출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 가격은 떨어진다. 그렇죠? 또 여기에다가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사이에 국내 경제가 불안하다. 요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의 자본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또한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요, 잘 버텨주던 부동산마저 2억 이상 낮춰도 문의 전화가 한 통화도 없어. 그래요. 서울 수도권에서 2억 원 이상 금액을 낮춰도 매수하겠다는 그런 문의 전화, 이런 전화조차도 한 통화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서울의 노도강 3억 낮춰도 금매가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액을 2억 아니라 3억을 낮춰도 매수자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처럼 금융시장의 충격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매매 전세 가격 변동 자료에 의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보면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으로 더 떨어졌다. 즉 수도권의 매매 가격은 더 떨어졌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2로 그나마 지방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서울과 수도권이 더 하락하고 있다. 또 하락률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하락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4, 서울이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2로 전세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은 잘 버티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로 0.01%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 중이라는 건데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동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얼마나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 가격까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다가 요즘 들어서 맞아요. 요즘 들어서 이처럼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먼저 한국 부동산원이 생각하는 하락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있겠죠.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서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 심리 위축되어 서울의 전체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맞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준금리가 0.5% 인상이나 빅스텝을 받게 되죠. 따라서 팔겠다는 매물이 적체가 계속되고 있고 사겠다는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점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뭐냐? 바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충분한 조정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이치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출 규제 DSR까지 요번 달 들어가지고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부동산 시장 또한 주식 시장처럼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대략적으로 7월 26일 내지 7월 27일 날 미국 기준금리를 또 발표하죠. 그러면 이러한 발표에서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과 혹시 1% 상승이라는 울트라 스텝. 그래요. 참. 야, 기준금리가 한순간에 1% 상승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건 뭐 또 장난 아닌 부분은, 카나다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1%가 미리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1% 상승도 정말 꿈 같은 얘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내 기준금리 또한 이에 발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올해 안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3%를 돌파한다면 분명히 2021년 0.5%대의 기준금리하고 2022년 하반기 3%대의 기준금리, 이거는 느낌이 달라도 확 다르다. 너무너무 다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 또한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금리 급등 시 일어날 부동산의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빚내서 집 사는 분위기 축소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은행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된다. 이 또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살기. 그래요. 그동안은 저금 내니까 전세자금 대출, 그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80%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남의 집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집 살기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축소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세의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본다면 다주택자 매도, 그렇죠.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 뭐 양도소득세 중과세, 뭐 일시적 배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도 매물이 이제 또 증가가 되니까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섯 번째, 이제 금리가 계속 급등하니까 그렇죠. 팔고자 하는 사람은 증가되고, 그러면 안 팔리면 가격이 더 떨어뜨릴 거 아니냐. 따라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이 분위기를 매수자들은 오히려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도세는 증가되고 매수세가 줄어드는 가격 약세의 시장이 지속될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이 멈춰지는 시점까지, 이러한 시점까지 부동산의 약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